안녕하십니까. 걷는 명품 변호사 조영주 변호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 읽어주는 변호사가 된 거 아시죠? 아직은 인기가 없습니다. 많이 아직 안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계속 책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책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책의 정보들을 알려주는데 저는 책을 읽은 소감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얘기할 책은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라는 책인데 원래 제목은 Police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궁전인데 인민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국민들을 위한 궁전, 중요한 장소라는 뜻이겠죠. 네. 자, 이 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내용은 제가 또 블로그에 서평 써놓은 것도 있긴 한데요. 제가 도시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도시에 관한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도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전에 인류는 채집 수렵 생활을 할 때 이렇게 군집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끼리 떨어져서 이동하거나 이렇게 살아왔다가 농업혁명이 생긴 이후에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잉여 농산물이 생겨서 이제 농사를 안 져도 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산 곳이 도시였고 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율은 93%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있는데 도시의 93%가 살고 있는 거죠. 도시는 여러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 또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모두 섞여 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도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도시를 공부하는 건 정말 인간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1995년도 시카고에서는 아마 최대,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 사고가 나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망한 사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유독 어느 동네는 사망자가 많고 어느 동네는 사망자가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따져봤는데 가난한 동네고 부자인 동네 그런 구분이 아닙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았던 곳은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적었던 곳은 사망자가 많았지만 사회적 유대관계가 많은 곳은 사망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이웃끼리 잘 지내고 소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서로 교류하면서 살던 사람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줘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지만 독거노인, 싱글족, 이렇게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힘들게 있다가 사망한 거죠.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도시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회적 자본이 생길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사회적 인프라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회적 인프라가 바로 인민들을 위한 궁전인 것이죠. 사회적 인프라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근데 한국의 도서관이 요새 많이 생겼어요. 근데 미국의 도서관은 한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학생들 공부하러 가는데 어른들 취직시험 공부하러 가는데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가보면은 공부하고 있지 책을 보거나 그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미국에서는 도서관이 그 지구의 그 구역의 중심지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해서 일종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만나고 친구가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고 그냥 책 빌리러 가고 공부하러 가는 대로 이제 도서관을 생각하는데 미국은 또 다른 거죠. 이 책의 사례들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의 사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한국에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있잖아요. 우리나라 카페는 대부분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지만 외국 같은데 카페는 대부분 이게 밖에 나와서 길거리를 보면서 차를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범죄가 낮아요.
우리가 그 제인 제이콥스의 길이의 눈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거리에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가 떨어진다는, 범죄율이. 그래서 카페가 많은 곳은 범죄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녹지, 공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어린이 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데, 큰 공원이라든가 녹지가 있으면 이것 또한 사람들의 어떠한 스트레스도 낮춰주고 범죄율도 낮춰줘서 이런 공간들이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 거죠. 또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 뭐 축구 클럽, 이것도 미국에서 보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고 교류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회적 인프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 시골에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시에는 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뭐 요새 데이케어 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데, 주로 이제 도시 재생에서 이런 공간들을 마을의 중심에 놓고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유대 관계가 많아지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적인 토대, 이렇게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도시에 만들므로써 거기서 사람들이 교류하고 만나고 어려울 땐 돕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혼자 집에서 집에 있는 사람, 독거노인들이나 어떤 싱글족 중에 뭐 히키코모리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적인 이런 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 혼자 죽어도 모르고 뭐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의 개발이나 설치가 많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읽기 쉽습니다.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를 경영하는 사람은 한번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도시가 깨끗하고 안전하고 활기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호응이 없으면 힘이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